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종합 원가 계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까지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 우리 종합 원가 계산과 개별 원가 계산은 우리 원가 회계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도 개별 원가 계산만큼이나 상당히 중요한데 개별 원가 계산은 결론적으로 제조 간접비 배분만 잘하면은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종합 원가 계산은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보다는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서 학습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개별 원가 계산할 때 처음에 봤던 화면입니다. 자, 원가 계산의 종류를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다양하게 분리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종합 원가 계산이라는 것은 생산 형태에 따라서 나누는 원가 계산 방식의 종류였습니다. 그래서 생산 형태에 따라서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개별 원가 계산과 약간 반대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 시간에 기억하셨던 개념이라든가 특징의 반대가 종합 원가 계산의 특징과 장점 또는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개념과 특징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일단 종합 원가 계산의 종류도 아주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단일 종합 원가 계산, 공정별, 결합, 조별 다양하게 있는데 요거 이제 천천히 하나씩 하기로 하고 일단 이번 영상 그리고 다음 영상과 주로 관련이 있는 내용은 1번과 2번 단일 종합 원가 계산, 공정별 종합 원가 계산 이 1번과 2번이 종합 원가 계산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류가 이렇게 되지만 지금 하는 내용은 1번과 2번이랑 거의 관련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학습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합 원가 계산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합 원가 계산은 성능이나 규격이나 품질이 동일한 제품을 연속으로 대량으로 생산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원가 계산 방식입니다. 자, 우리 개별 원가 계산은 성능, 규격, 품질이 서로 다른 제품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니까 제품 하나하나마다 원가 계산이 따로따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했었는데 종합 원가 계산은 어차피 만들어내는 게 다 똑같은 거 찍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당연히 개별적으로 제품의 원가를 계산할 필요가 없이 이거 만드는 데 들어간 전체 원가를 총 원가를 만들어낸 수량으로 나누어주면 이 금액이 하나하나의 금액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금액을 전부 다 여기에 똑같이 적용을 시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종합 원가 계산의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별 원가 계산과 완전 반대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 제품별 원가 계산인 반면에 종합 원가 계산은 생산 원가, 총 원가를 수량으로 나누어서 모든 제품에 똑같이 적용시키는 원가 계산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합 원가 계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제조 간접비 배부의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돼 있죠. 대신에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의 구분이 중요하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개별 제품별로 원가 계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발생한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고 했었죠. 그런데 종합 원가 계산은 어차피 이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물건이 어차피 다 똑같아요. 다 새우깡이야. 여기서 만들어내는 게 전부 다 새우깡이야. 그러면은 제조 간접비라는 건 발생할 일이 거의 없겠죠. 왜? 어차피 이 안에서 만들고 있는 물건이 하나의 물건이니까 간접비의 구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하지 않다. 없다고 하진 않았어요. 왜? 제조 간접비의 문제가 발생하는 종합 원가 계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제조 간접비 배부는 없다가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일단 가공비는 뭐였죠? 우리 가공비는 직접 노후비와 제조 간접비를 합한 것을 가공비라고 했었는데 요거와 관련된 내용은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일단 우리 종합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 배부가 중요하지 않고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이렇게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특징으로는 우리 종합 원가 계산은 생산 계획에 따른 연속 대량 생산입니다. 자, 주문 제작이 아니라 우리가 생산 계획을 세우는 거야. 뭐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또는 뭐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뭐 1000개 만든다. 뭐 5000개 만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은 그 계획에 따라서 연속으로 대량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 지시서, 이것 좀 제조해 주세요라고 하는 제조 지시서가 특정 제조 지시서가 아니라 계속 제조 지시서. 자,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계속 만들어 주세요. 자, 이런 제조 지시서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제조 지시서의 종류가 계속 제조 지시서가 아니라 무슨 제조 지시서였죠? 특정 제조 지시서였죠? 자, 이렇게 개별 원가 계산이랑 또 대비되는 개념이 나오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것 좀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합 원가 계산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인위적인 기말 제공품 평가 문제가 발생하는데 요거 상당히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조 간접비의 특징이 이렇다라는 것은 머릿속에 조금 들어오실 거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개별 원가 계산이랑 한번 그 특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특징을 비교한 겁니다. 뭐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개별 원가 계산과 또 방금 종합 원가 계산을 설명하면서 했던 거니까 빠르게 훑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생산 형태, 개별 원가 계산은 주문에 의한 생산 또는 개별 생산, 소량 생산의 형태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식이고 종합 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을 연속으로 대량 생산할 때 이용하는 원가 계산 방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하는 업종으로는 뭐 건설, 조선, 항공, 고가의 기금속, 주문형 가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별 원가 계산으로 원가 계산을 하는 거고 종합 원가 계산은 자, 정유업 이거 뭐 휘발유라든가 경유 이렇게 기름 나누는 거죠. 정유업이라든가 제분 그리고 밀가루 만드는 업입니다. 그리고 식품 그리고 자동차를 만드는 업종에서 종합 원가 계산을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조 지시서의 종류는 개별 원가 계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제조 지시서 그리고 종합 원가 계산은 계속 제조 지시서 이용한다. 방금 했었죠. 그리고 원가를 분류할 때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 배부가 핵심 문제라고 했었죠. 그렇지만 종합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로 분류해서 원가 계산을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말 제공품 같은 경우에는 미완성된 작업 우리 이거 개별 원가 계산 문제 풀 때 많이 했었죠. 미완성된 작업이 기말 제공품이었고 이러한 미완성된 작업은 작업 원가표 우리 작업 원가표라는 거는 개별 제품별로 따로따로 작성하는 거였죠. 그래서 미완성된 작업의 작업 원가표에 집계된 원가가 기말 제공품 원가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종합 원가 계산은 아직 안 했지만 좀 이따 할 거예요. 인위적인 평가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원가 계산의 장점으로는 원가 계산이 정확하다. 개별적으로 하니까 그렇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라는 장단점이 있고 종합 원가 계산 같은 경우에는 원가 작업이 단순하죠. 왜냐면은 전체 들어간 금액을 수량으로 나누면 끝이야. 그러니까 원가 작업이 단순하고 그리고 상당히 경제적이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부정확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새우깡이 똑같이 다 1000원인데 그 새우깡에 들어간 모든 새우 과자의 개수가 똑같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거는 뭐 100개 들어가 있고 어떤 건 101개 들어가 있을 건데 그래도 그냥 우리는 똑같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다 1000원에 판매하고 사먹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확할 수도 있지만 대신에 단순하고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 원가 계산이 이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해 봤고 지금부터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 원가 계산에서 원가를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간접비가 중요한 이유는 제조 간접비 배부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만들어내는 물건이 서로 같은 걸지 다른 걸 때 이게 다른 제품일 때 간접비 배부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런데 어차피 여기서 만드는 물건이 다 똑같다. 그러면은 직접비 간접비의 구분은 중요하지가 않겠죠. 왜? 어차피
얘네들 때문에 전부 다 발생한 거니까 간접비라는 개념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가공비라는 것은 직접 노후비와 제조 간접비를 합하는 건데 우리 일반적으로 제조 원가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 간접비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재료비 이외의 원가로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왜 그런지 한번 예시를 통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콜라를 만드는 회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콜라를 만들기 위한 재료는 아마 큰 통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 안에 뭐 콜라 들어가 있고 물 들어가 있고 뭐 설탕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재료는 이미 이 안에 다 투입이 된 상태고 문제는 개별 병 하나하나로 이제 콜라를 옮겨 담기 위해서 이런 관으로 옮기는 작업만 남았을 거란 얘기죠.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걸 좀 우리가 다시 보면은 이미 재료라는 것은 제조 착수와 동시에 100%가 투입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아직 완성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아직 다 옮겨 담지 못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옮겨 담는 과정, 제조하는 과정, 이걸 뭐라고요? 우리는 가공이라고 하고 이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직접 노후비와 제조 간접비 합해서 우리는 가공 원가라고 하는 거죠. 즉 가공 원가는 제조 진행에 따라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는 특징이 종합 원가 계산에서 제조 착수와 동시에 모두 투입이 되는데 가공 원가는 제조 진행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원가를 구분해서 종합 원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해서 원가 계산을 해야 된다. 일단 이 특징을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종합 원가 계산을 진행하기 위해서 또 알고 있어야 될 새로운 용어는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종합 원가 계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위적인 기말 제공품 평가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완성품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완성품이란 완성된 제품을 의미하죠. 당연하죠, 이거는. 그러면은 완성품의 완성도라는 것은 얼만큼 완성이 됐는지를 묻는 거죠. 완성품의 완성도, 얼만큼 완성됐어요? 이거는 100%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요거 이해하시죠? 그러면은 완성도가 70%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물건이 만약에 이만큼 해야 완성인데 한 요 정도까지 완성됐으니까 한 70% 완성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미완성품. 지금 어찌됐든 얘도 완성이에요, 미완성이에요? 70%밖에 안 되니까 미완성이란 얘기죠. 이렇게 미완성품의 완성도를 발행해서 이것을 수량으로 표현하는 개념이 완성품 환산량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70% 정도 완성이 됐다라는 것을 환산량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은 0.7개 완성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더 다양한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자, 예를 들어서 단기에 100개 투입해서 단기에 100개 완성했습니다. 자, 기초 제공품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종합 원가 계산할 때 기초 제공품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처음이니까 그냥 이거는 그렇다라고 가기만 할게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단기에 100개 투입해서 100개 완성했습니다. 자, 일단 완성품의 수량, 완성품 환산량. 자, 한번 계산해보세요, 이거. 잠시 멈추고. 선생님 바로 진행할게요. 완성품은 당연히 100개 완성했으니까 100개가 되겠죠. 그러면은 100개의 완성품 환산량은 당연히 100개. 왜? 100개가 100% 완성된 거니까. 이 가시죠? 그런데 단기에 100개 투입하였으나 완성품이 없어요. 대신에 완성도가 70%예요. 자,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잠시. 자, 일단 완성품 수량 없죠. 완성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완성품 환산량. 자, 완성품은 없지만 완성도가 70%고 이것을 수량의 개념으로 환산한 게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했죠. 그러면 나는 총 100개를 만들고 있고 이게 지금 70% 정도 완성됐으니까 나는
몇 개 정도 완성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70개 정도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완성품 환산량은 남아있는 미완성품이죠. 미완성품의 수량의 완성도를 곱한 게 완성품 환산량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완성품 환산량에 대한 좀 내용이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지금 기말 제공품이 200개고 완성도가 60%예요. 자, 요거 완성품 환산량이 몇 개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기말 제공품이 200개, 완성품 환산량이 60%. 자, 그러면은 완성도가 60%, 그러면은 완성품 환산량은 이거 두 개 곱해서 120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완성품 환산량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굳이 왜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다시 또 콜라 만드는 회사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또 해볼게요. 자, 우리 회사는 콜라를 지금 7병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월 달에 이 콜라 7개를 제조하기 위해 들어간 원가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1월 달에는 완성된 콜라가 몇 개?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은 들어간 원가가 얼마니까? 10,000원이니까 우리 종합 원가 계산의 큰 틀이 뭐라고요? 들어간 원가를 만들어낸 수량으로 나눈 거라고 했죠? 그러면은 1월 달에 만들어낸 콜라는 원가가 얼마란 얘기야? 10,000원이란 얘기야. 이 한 병을 사람들은 10,000원 또는 10,000원보다 크게 주고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머지 6개가 어떻게 된 거니까 지금? 미완성이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추가적으로 6,000원을 더 투입해가지고 나머지 6개를 다 완성했습니다. 그러면은 2월 달에 들어간 원가는 6,000원이고 만들어낸 게 몇 개니까? 6개니까 하나당 원가 얼마? 1,000원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1월 달에 콜라 사 먹은 사람은 10,000원 주고 사 먹고 2월 달에 콜라 사 먹는 사람은 하나에 1,000원 주고 사 먹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우리 콜라가 서로 다른 제품이냐? 그건 또 아니란 얘기죠. 즉, 우리 종합 원가 계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틀이 들어간 원가를 만들어낸 수량으로 나누는 거라고 했는데 만약에 미완성된 게 있다고 하면은 이 미완성품에다가는 들어간 원가가 하나도 배부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완성품 환산량의 개념을 들여와서 만들어낸 수량처럼 만들어서 원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종합 원가 계산에서 완성품 환산량의 개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종합 원가 계산이라는 것은 동종 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업종에서 적용하는 원가 계산 방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큰 틀이 들어간 원가를, 투입된 원가를 만들어낸 수량, 생산 수량으로 나누어서 원가 계산을 하는 거라고 했는데 문제는 완성품에만 원가를 배부한다고 하면은 미완성품에도 분명히 원가는 들어갔을 건데 원가가 하나도 배부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공정을 거친 미완성품에도 원가가 배부되어야 된다 라는 개념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 그런데 완성품과 미완성품에 동일한 원가를 배부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완성품과 미완성품은 다른 거니까.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완성품과 미완성품이 경제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환산한 후에 원가를 배부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어려운 개념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완성품 환산량이 왜 나와야 하는지는 이해 가시겠죠? 이게 정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항상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콜라. 1월 달에 콜라 사 먹은 사람은 콜라 좋아해서 콜라 한 달 못 참아서 10,000원 주고 사 먹고 2월 달에 콜라 사 먹은 사람은 참을성이 있어서 한 병에 1,000원 주고 사 먹고 그죠? 요거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완성품 환산량이 우리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 일단 요거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 완성품 환산량을 도입하였을 때 자, 콜라의 원가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공정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1월 달에 콜라가 1개가 완성됐어요. 그죠? 그런데 완성품 환산량의 개념을 도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나머지 6병이 50%의
50%의 완성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다들 이렇게 반절씩만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 반절, 이 반절, 요거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은 이거 한 병 완성되는 거죠. 얘도 이렇게 하면은 한 병 되고 요놈도 이렇게 하면은 한 병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완성품은 한 개지만 완성품 한산량으로 치면은 몇 개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3개가 더 추가돼가지고 총 몇 개가 완성품 한산량이 돼요? 4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1월달에 들어가는 원가가 얼마니까? 10,000원이니까 한 병당 얼마? 2,500원 정도라는 원가가 나오는 거죠. 아유, 10,000원보다 훨씬 싸졌네요. 그죠? 그리고 2월달에 나머지 6병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6,000원의 원가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나머지 6병인데 3병은 지난달에 환산량에 들어갔으니까 이번 달에는 몇 개만 이렇게 하나, 둘, 3개만 완성했다라고 해가지고 6,000원을 완성된 3개로 나누니까 총 2,000원의 원가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니까 1월달에 생산한 콜라, 2월달에 생산한 콜라에 대한 원가가 거의 유사해졌다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개념이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은 꼭 종합원가 계산 하실 때 중요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완성품 환산량과 완성도에 대해서 예시를 통해서 한 번 더 문제를 풀어보고 이번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완성도라는 것은 생산 진행 중, 완성된 게 아니죠. 진행 중에 있는 제품의 완성 수치를 완성도라고 하고요. 만약에 기말 제공품 수량이 100개다. 근데 완성도가 50%다. 그러면은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 50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원가가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누어서 제시가 될 수도 있다고 했죠. 왜냐면은 직접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100%가 투입이 되는 경우가 많고 가공비는 공정 진행에 따라서 균등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을 각각 따로따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만약에 기말 제공품 수량이 300개다. 그런데 직접 재료비의 완성도는 100%, 가공비 완성도는 40%라고 했을 때 완성품 환산량은 1개가 아니라 2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직접 재료비에 대한 거, 가공비에 대한 거. 그래서 직접 재료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 300개가 되겠고요.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3, 42, 120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종합 원가 계산의 큰 틀에 대한 개념은 잡으신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제 종합 원가 계산, 본격적으로 원가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